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 익정모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기업이자 다시금 기대를 받고 있는 한양 ENG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등했다. 수급 대란이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현대차, GM 공장이 멈춘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급이 너무 딸린다. 앞으로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벌써부터 공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에도 반도체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니 얼마 전인 4월 12일에는 아예 웨이퍼를 들고 나오셔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도 대기업 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일까요?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양 ENG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 등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양 ENG가 하고 있는 사업은 IT 사업, EPC 사업, 그리고 시스템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스 및 화학 물질들은 초고순도를 유지하면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저장 장치에서 실제 공정 장비까지의 배관 및 유틸리티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게 한양 ENG의 IT 사업입니다. 1980년대 후반 국내 최초로 초고순도 배관을 국산화에 성공시켰습니다. 하나의 반도체 팹에 시공되는 배관의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 회사는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플랜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 화공의 기계 설치, 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바이오 제약, 에너지, 우주항공, 그리고 친환경 수처리 등에서도 설계, 조달, 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시스템 사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전 공정에 필요한 화학 물질들을 공급해주는 기계인 화학물질 중앙 공급 장치 CCSS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대기업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화학물질의 입고, 관리, 검사, 저장, 폐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통계 자료가 미비해서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사업보고서에 적어두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지역 1위, 전국 1위이며 가스설비공사는 지역 1위, 전국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시스템 부문 CCSS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일부 업체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전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 확인을 해보려고 가장 큰 경쟁사인 STI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해봤는데요. 거기서도 한양 ENG가 40%라고 하니까 맞나 봅니다. 여튼 꽤나 관련 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 브로셔에는 주요 프로젝트들과 주요 고객사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깨알같이 작게 나와 있죠.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포션이 많은 기업들만 추려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인 BOE가 있었습니다. 사업별 매출을 확인해보면 엔지니어링이라고 아까 그 초고순도 배관 유틸리티 있잖아요. 거기가 매출액은 전체 대비 74.12%이고 시스템 사업부 화학 공급 장치 있잖아요. 거기가 25.89%입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이익으로 보면 엔지니어링이 61.8%이고 시스템 사업부가 38.2%입니다. 이 말은 배관 유틸리티보다 CCSS 설치하는 게 마진이 더 남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미국 쪽 매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 쪽 매출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LG 디스플레이가 베트남 쪽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도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2020년에는 그러한 대규모 투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한양 ENG는 건설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쪽에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 ENG는 제가 만들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0.26% 하락한 19,350원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형태 같아 보이는데요. 작년 11월 중순부터 한양 ENG는 주가가 많이 상승해왔습니다. 작년 삼성이 미국 오스틴 공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럼 거기에 증설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으로 한양 ENG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항공우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한양 ENG이기 때문에 올해 초 아크인베스트에서부터 시작된 우주산업 기대감에 한양 ENG 주가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조금 떨어졌고,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반도체 대책회의에 삼성이 초청되면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에 또 치솟았던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의 10년간 주가를 살펴보면 회사의 주가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더욱 짙게 보이는데요. 2015년에는 삼성의 평택공사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급하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설비 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도 급등을 했고, 이에 맞춰서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보시겠지만 매출은 2019년과 2020년에 조금 떨어지면서 주가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기대를 받고 있는 한양 ENG인데요.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그 전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안전한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개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부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회사는 꾸준히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면서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48.05%입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훨씬 많은 상황으로 지금 상태로는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입금이 거의 없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성통상을 분석할 때 거기는 차입금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차입금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영업 흑자를 기록해도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안 좋다고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또한 계속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볼 텐데요. 아까 주가 분석 때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대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늘어나면서 한양 ENG의 매출은 점점 늘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7,887억으로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주가도 정점을 찍었었죠.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매출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19년에 비해서 매출이 1.8% 감소했는데요. 매출 원가가 낮아졌고 판관비까지도 관리가 잘 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5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또한 2019년에 비해서 61.9%가 증가했고요. 다른 기업들 같으면 재무제표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 한양 ENG는 특별한 부분도 없어서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현재 현금도 많다. 매출이 조금 떨어진 것은 아쉽긴 하지만 영업이익은 더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재무제표만으로는 정말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 ENG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봤다면 이제는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 첫 번째로 삼성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오스틴 공장 바로 옆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오스틴시 의회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한양 ENG는 미국 법인이 있는데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구글에다가 찍어보니까 삼성 오스틴 공장 부지 안에 있더라고요. 아까 삼성전자의 오스틴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뉴스는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양 ENG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회사는 2020년 1월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한양 ENG 미국 법인은 토지 등을 구입하면서 2020년에만 자산을 4배 가까이 불려놨습니다. 삼성이 오스틴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하기 전에 회사는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인 4월 2일에는 공동대표 이사 자리에 김덕림 씨를 신규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김덕림 신규 공동대표이사는 삼성물산 미국 법인 총괄 그리고 미국 LA 법인장을 하셨던 분이라 한양 ENG의 미국 매출이 더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가 참여한 반도체 CEO 서밋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가지고 나오시면서 얼른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서밋으로 인해서 삼성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투자를 늘리고 증설 계획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한양 ENG 입장에선 뭐 어찌됐건 오스틴에 있는 법인에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고 얼른 삼성이 투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미국 투자가 오스틴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 삼성이 오스틴 부지를 사놨고 용도 변경도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오스틴이 유력해 보이긴 한데요. 하지만 올해 초에 오스틴에서 전력과 물 부족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장을 닫으면서 3천억 이상의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러한 악몽이 삼성전자에게 떠오를 수도 있고 뉴욕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삼성을 꼬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스틴이 정말 강력하게 유력하지만 혹여나 다른 곳에 가버린다면 한양 ENG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 반도체 패권을 잡겠다 이렇게 하니 우리나라도 급해졌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은 대기업 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반도체와 배터리가 중요하다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등을 말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투자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평택에 공장을 짓고 있고 13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며 SK하이닉스 또한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 중에 착공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 또한 120조 가까이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양 ENG에게는 국내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인데 배당까지 잘 준다? 그럼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요. 한양 ENG는 2013년 처음 배당을 지급한 이래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오, 이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주 친화적이기도 하겠지만 가족 친화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님, 아내, 아들, 손자 등 회사 주식의 45.6%를 가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회사 가족들을 배불리기 위한 건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회사는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PER, PBR 등 투자 지표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재들을 봤듯이 회사는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배당금을 주고 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시장에서 외면받는 느낌입니다. 아니 이렇게나 좋은 회사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도 안 하고 IR 자료도 부족하고 좋은 건 얼른 퍼뜨리고 주가가 쭉 올라야 정상인데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재산을 증여하셔야 될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너무 많으시다. 한양 ENG의 주식으로 단순 계산만 해봐도 지금 1,000억이 넘는다. 그러니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주가가 오르는 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안 오르는 거는 찍어 누르는 거밖에 답이 없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 ENG의 우주항공 산업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길래 팩트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우주항공을 한다고 나와 있고 나로 발사 성공에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시작된 항공우주 산업 성장 기대감에 같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주도하에 우주 산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분석하는 기업이 항공우주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보공개, 경영공시, 계약정보 순으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연도별로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일 안에는 몇 월 며칠에 어떤 회사와 어떤 사업 때문에 계약을 했고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항우연은 정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거기서 원하는 기업을 필터를 걸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양 ENG를 확인해봤습니다. 2017년에는 69억, 18년에 87억, 19년에 135억, 20년에는 61억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한양 ENG의 전체 매출과 비교해보면 1% 정도의 매출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주 항공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비중이 정말 적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 ENG 결론입니다. 피터 린치의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괭이와 삽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금광시대에 금광의 꿈을 안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와중에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곡괭이와 삽, 텐트,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릴 것이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양 ENG로서는 매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재무 상태 안전하고 매출도 늘 거고 배당도 줍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들을 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그릴 기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상하게 쭉 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평가주이긴 한데 그냥 그대로 저평가주 이렇게 남아버릴까 무섭긴 합니다. 야, 너가 괜찮다며 왜 안 올라?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본 영상은 그저 정보 제공용일 뿐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꼭 충분한 공부,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